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 하늘 아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자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정순이죠. 남편은 등짐장수여서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게 일이라 집에 붙어 있는 날이 1년에 며칠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수는 젊은 나이에 어린 자식 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니,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하지 또 어떤 놈 생각이냐? 자식 있겠다, 서방 있겠다, 뭐가 부족하다고. 참네,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의 빈대가 나만하지 않는다더니 먼 길 가서 장사하느라 고생인 남편 걱정은커녕 새서방질 할공리만 하니 일이 원통한 일이?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어찌 저런 걸 부인으로 얻어? 그리 고생이란 말이냐? 오늘도 시어머니의 포악은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눈을 뜨기가 무섭게 시작되었습니다. 동네방네가 다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떠들어대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던 정수는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거기서 하루하루 기승만 늘어가는 시어머니의 욕설에 동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운 것은 둘째치고 우선 정순 자신이 진절머리가 나도록 싫었던 것입니다. 한번 속시원히 말대답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자기에게도 떳떳지 못한 약점이 있었기에 아무리 억울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그 악다구니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으니 더욱 답답한 노릇이었지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성을 내면서 정순을 들볶는 것은 다름 아닌 지난 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정수는 장사꾼인 남편 덕에 밤마다 허전한 잠자리에서 팔자에 없는 생과부에 서름을 짓씹으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봄바람이 옷 속으로 기어들며 갖가지 꽃들이 활짝 웃는 봄이었지만 정수는 웬일인지 이런 봄이 싫었습니다. 공연히 마음이 심란해져 곱게 핀 진달래 꽃잎을 뜯어서 던지는 정순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따스한 봄바람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보리밭으로 향했지요. 그러자 어느새 뒤따라왔는지 전부터 정순에게 심상치 않은 눈길을 던지던 쇠돌이라는 머슴놈이 정순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있는 게 아닌가요? 뒤돌아보고 놀란 정순은 웬일인지 얼굴이 달아올랐고 가슴은 마구 뛰어댔지요. 쇠돌이는 덥석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순과 쇠돌은 한참을 마주하고 있었죠. 그때 살쾡이처럼 살금살금 뒤를 밟았던 시어머니에게 그 현장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손목만 잡힌 것을 뻔히 본 시어머니였으나 그 후부터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환양질을 했다고 정순이를 모함하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청산과부인 시어머니로서도 독수 공방의 외로움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손목 한 번 잡힌 것을 그처럼 과장해서 욕하는 것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러다 장사하던 정순의 남편이 하루라도 다녀간 날에는 시어머니의 극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저런 뻔뻔스러운 년 같으니 그 더러운 몸으로 천연덕스럽게 서방을 끼고 자? 몇 놈의 씨를 받을 작정이냐? 시어머니는 이런 욕설 끝에 항상 늘어놓는 자기 자랑으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나는 20대 과부로 깨끗하게 수절을 하며 살았어. 어디라고 함부로 얼굴을 내밀고 돌아다녀? 어쩌다 부득이 밖에 나갔다가 길목에서 남정네와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죄를 범한 것 같아서 각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단 말이야. 혹시 정순이 옷고름이라도 바로 고치려고 단정히 매면 시어머니의 눈꼬리는 금세 귀 쪽으로 올라가 붙었습니다. 어느 놈 만나려고 저렇게 야사를 부리노? 재버릇게 못 주는 천하의 환양녀는 역시 다르구나. 시어머니는 이처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며 정순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생과부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호된 시어머니 만나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수는 기어코 시어머니가 이웃에 마실 간 틈을 타 몹쓸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들보의 목을 매려한 것이죠. 때마침 지나가던 덕배 아주머니가 기겁을 하고 달려들었죠. 아이고, 정순아 왜 그러느냐? 큰일 날 뻔했잖니.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대들보 아래 주저앉은 정수는
서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덕배 아주머니에게 매달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는 덕배 아주머니에게 정순은 흐느끼며 그때까지 자기가 당해온 수모를 털어놓았지요. 정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덕배 아주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이 말했지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본다더니만. 이게 바로 그런 경우로구먼 그래. 자기 행실이 바르고 나서 남을 탓할 노릇이지 어디. 자기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자기는 과부인 처지에 들방 훈장님을 좋아해서 훈장방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분에게 회초리를 맞았던 일을 잊었단 말인가? 어디 그뿐인 줄 아는가? 삼돌인지 사돌인지 아는 동네 머슴 녀석과 눈이 맞아 조리돌림 당할 뻔한 걸 동네 청지기 어른이 말려 망신살 모면한 걸 잊었단 말인가? 아 그래, 저는 그랬으면서 며느리가 외간 남자에게 손목 한번 잡혔다고 해서 이렇게 죽을 결심을 할 정도로 들볶는단 말이야? 덕배 아주머니의 말을 듣자 정수는 너무도 분하고 억울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시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여지껏 뻔뻔하게 살아있는데 손목 한 번 잡힌 일 때문에 생목숨을 끊고 원혼기가 되어 떠돌아다닐 필요가 뭐 있는가 싶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정수는 억울한 마음에 시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렸죠. 한참 뒤에 살인문으로 들어서는 시어머니를 보자 그때까지의 설설기던 태도와는 판이하게 달리 큰 소리를 쳤지요. 아이고, 어머님.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법인가 봅니다. 어머님 소원대로 환양지를 한 전은 쫓겨갑니다만 어머님 쪽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치실 만한 행실은 안 하셨던 것 같더군요. 춘정에 못 이겨 글방 훈장님 방에 뛰어들어갔다가 종아리를 호되게 맞으셨고 또 머슴하고 놀아나 갖은 재미를 다 보시다가 들통이 나서 조리돌림 당하실 걸 동네 청지기 어르신이 말려 망신살은 피하셨다고 정말로 장하게 수절을 하셨군요. 억울함을 한풀이하듯 내뱉은 정수는 보따리를 꾸려서 집어들었지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리더니 부들부들 떨었지요. 어느 년이 그따위로 나를 모함하더냐? 내가 언제 훈장님께 종아리를 맞았다고 그래? 사람 잡지 말라고 해. 나는 그때 겨우 볼기를 5번 맞았을 뿐이야, 알겠어? 그리고 삼돌이 얘기는 누가 하더냐? 그 머슴이 삼돌이였나 봐요. 입에 침을 튀기며 변명을 했으나 오히려 시어머니 입에서 삼돌이 이름이 튀어나왔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정수는 참으로 통쾌하여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게 정말이었군요. 어머님도 이제는 과거를 생각하셔서라도 더 이상 제 실수를 들춰내지 마세요. 저는 아무런 죄도 없이 어머님의 꾸중을 참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비로소 정순이의 보따리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내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턴 우리 서로 위좋게 살아가자꾸나. 참 며느리 약점 잡아 욕하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들켜버렸으니 어찌 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 뒤로 정순과 시어머니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잘 살았다 합니다. 사람들은 때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욕하기 전에 자신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